정가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는 아니지만 증인께는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변호인들은 또 원래 증인 말씀을 막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또 직업입니다, 약간.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당연한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그런 얘기를 왜 녹아요? 귀엽게 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변호인들께서도 본인들이 의견서에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다 모두 질문 사항에 다 녹여서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마치 증인이 경험한 내용을 묻듯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변호인들께서도 질문을 증인이 경험한 사실만을 가지고 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막 쓸데없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뭐 심지어 막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하고 막 그러잖아. 맞아요. 아 그런 거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지. 왜 이런 것까지 합니까, 직원이? 박옥수 특검부는 저희 동기입니다. 살 많이 빠졌네요. 아, 그런데 TMI. 왜냐하면은 저 지기현 재판장의 저런 태도, 그 재판 지휘는 굉장히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증인에게 증인이 좀 더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자기의 진술을 어필하려고 하는 거를 막는 거예요. 저것은. 그 좀 참아라. 길을 죽이는 거죠. 예, 길을 죽이는 예. 거예요. 저것은 뭔가 되게 의도된 이 재판에서 그동안의 홍장원 증인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부터도. 그러니까 그것을 좀 마금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가 검사대에서 계속해서 훈련 받는 게 뭐냐면 사실을 물어라. 생각을 묻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혹시 지금 그 변호인들이 계속해서 생각을 묻는 거예요. 그때 경험한 사실을 물어야 되는데 생각이 아니지 않나? 네. 어떻게 그게 뭐 그렇죠. 체포를 대통령이 뭐 설마 그렇게 지시했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이런 생각을 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정원장이 지난주에 저 미국 간다는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일 잘 마치고 오세요 하고 전화를 이제 끊고 이제 국정원장이 국내에 없기 때문에 1차장한테 했는데 계엄 관련 임무 지시라고 한다면은 원장한테 내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았겠을까요?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시기 전에 만났던 국정원장에게 네. 저하고 똑같은 임무 지시를 하신 겁니까? 자, 질문하세요. 9시에 만났거든. 조태웅이를 호출해갖고 만났단 말이야. 그때 얘기했냐 이거지. 그때 얘기했겠네? 질문하시죠, 다른 분들. 부터예요. 근데 아이고. 제가 그 헌법재판소에서 저 장면을 똑같이 봤잖아요. 봤잖아요. 두 사람이 똑같이 저 부분을 얘기하는 걸 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 윤석열은 홍장원 차장한테는 못 이기겠다. 네. 두 사람의 포스가 달라요. 포스 네. 자체가. 네, 자 그리고 윤석열이 홍장원 차장에 전화해서 여인형 체포 명단 싹 따봐줘 뭐 했잖아. 네. 그런데 진짜 윤석열은 이게 사실이면 이건 뭐 그냥 최소 무기징역 아닙니까? 네. 그럼 이럴 때는 어떤 카드를 꺼낼까요? 그동안에 항상 윤석이 해왔던 방식이 있죠. 그래, 여인형한테 떠넘기자. 여인형한테 떠넘깁니다. 네가 가라. 그런데 그마저도 홍장원은 용서치 않습니다. 이거 통쾌하거든요. 네. 함께 해보시죠. 대통령도 뭐 다 아시잖아. 검사장을 오래 한 거.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야 이게 대통령이 지시해서 위치 추적 같은 거를 하게끔 한다는 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어색하고 좀 이상하지 않았냐는 걸 묻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을 묻는 거예요.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네. 일개 군의 삼성 장군인 밤척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 구금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구금하고 심문하겠다고 하는 거는 방첩사령관 혼자 생각이라면 쓰십니까? 그게 요지입니다. 그 요지인데 예.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증인한테 이런 실시간 위치 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다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피고인.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는 아니지만 피고인 부하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 아니시죠? 여러분들끼리 얘기하세요. 이번 판도 졌다. 피고인이에요. 예. 그 본인이 아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요지입니다. 그게 요지는 맞습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고분고분해. 상대가 세면 고분고분합니다. 예. 윤석열이 요렇게 달아줘야 돼요. 맞아요. 세게 달아야 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체포 명단에 국회의원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이 역시 윤석열은 최소 무기징역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윤석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좀 애매하거든. 윤석열 누군가한테 떠넘겨야 되거든. 누구한테 넘길 수가 있지? 간첩한테 떠넘겨. 가져봐드리라고 한 것은 반국가 단체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이 반국가 단체 나는 그때 예, 반국가 간첩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럼요. 간첩을 단체 아니 잡아드리라. 나는 누굴 잡아드리라고 하신 겁니까? 내 그 계엄 선포 담화문을 보고 네. 증인은 그 내가 다 잡아드리라는 얘기에서 이거를 반국가 단체로 이해를 했다고 지금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대공 수사 대상이 되는 뭐 간첩이라든가 방첩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기 이재명, 예, 됐습니다. 우원식, 한동훈 반국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장면인 게 싹 다 잡아들여는 했다는 거야. 아, 야, 이건 중요합니다. 예. 또인이 뭐라고 하건 이 사건은 사실관계 확정이 되는 맞습니다. 사안이어서 네. 그 문제는 없죠. 예. 네. 자, 그리고 인성 쓰레기 윤석열 모습 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또 있어요? 예. 여기 마지막 장면이에요. 아, 그래요? 예, 윤석열 대 홍장원의 마지막 작품이거든요. 어쨌든 6일부터 이제 뭐 국회 가서 또 민주당 의원들하고도 만나고 뭐 휴대폰도 찍게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증인이 만약에 해임되지 않고 네. 1차장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면 네. 그래도 이렇게 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12월 6일 날 정보위원장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럼 정보위원장한테 거짓말하거나 숨겨야 됐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뭐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12월 5일 오후에 해임 통보를 안 받았다면 어? 그 국정원 저 비화폰도 막 이렇게 오픈시키고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는? 방금 대답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냥 대답 안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드리시고 싶은 말이 있긴 합니다. 예. 이상 네, 범죄 사실에 이 부분 빠졌거든요. 홍장원에 대한 사직 강요. 음. 저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부분이 빠졌고 사실은 윤석열은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홍장원을 저렇게 해임시킨 게 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라도 저 부분이 전 추가 기소돼야 된다. 홍장원 1차장이 법리 그 원칙에 따라서 일을 했는데 그 사직을 시킨 거잖아요. 저 부분 문제가 됩니다. 법리적으로. 네. 종합특검은 내란 특검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 조성현 전 단장은 내란의 진실을 밝힌 공로자에서 내란의 공범 혐의 피고인이 됐습니다. 어디까지가 내란에 가담한 거냐는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스러운 시청자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홍 전 차장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엇갈렸네요. 맞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직접 받고 이 사실을 폭로하고 증언해온 인물입니다. 네. 어제 조태용 전 국정원장 항소심 재판부도 홍 전 차장의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의 주된 근거가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홍장원은 수사기관, 헌법재판소,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체포의 주체를 방첩사로 명시하여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홍장원에게 허위 진술의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내란 특검 수사 때 홍 전 차장은 중요한 참고인이자 증인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종합특검은 내란 가담자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내란 특검 때는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하고 증언한 중요 참고인, 이 종합특검은 방첩사, 경찰의 컨택 포인트를 구축하라고 지시한 이 내란 가담자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내란 특검은 좀 더 이제 전체적으로 본 것으로 보이고 종합특검은 특정한 시점의 어떤 행위들에 중점을 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재판에서 따져봐야 될 것 같네요. 또 하나는 이제 종합특검이 조성현 전 수방사 1경비단장도 내란 혐의로 기소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조성현 전 경비단장은 이 서강대교 회군의 지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상황이 이례적이었고 그 임무가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디까지를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홍 전 차장이랑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 대체로 부인을 하면서 이 차분하게 재판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조 전 단장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국정원의 양심으로 불리던 홍장원 전 차장, 서강대교 넘지 말라는 한마디로 설명되는 조성현 전 단장. 그들의 폭로는 내란의 진상을 밝힌 결정적 트리거였습니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내란의 공범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란의 밤 이후 그들을 통해 우리가 느꼈던 안도감은 무엇이었나? 시민들은 허탈함과 착잡함으로 법정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방송 여러 군데 좀 출연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이 타이밍에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그 이야기부터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공개적인 자리에 나온다고 하는 부분은 나도 할 얘기가 있다라는 의미고 이미 한 3개월 전부터 입건돼서 이제 조사를 쭉 받는 과정에서는 사법기관이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중요한 업무 수행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예. 또 하나는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서 소명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과정이었는데 지금 벌써 한 3개월 정도가 쭉 지나고 난 과정에서 이건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겠다. 예. 또는 반론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목요일 날부터는 그러지 않아도 한번 언론에 나와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궁금한 부분들에 좀 답해주겠다는 그 제안들에 예. 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도 여러 차례 섭외를 그러니까 요청드렸던 바가 있고 한동안은 매체에 출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최근에 왕성해지셨는데 저희가 오늘 우리 홍장원 차장뿐만 아니라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앞서 저희 방송에서 있었던 사실관계가 좀 틀렸던 부분들을 바로잡을 부분이 있어서요. 먼저 바로잡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방송과 8월 14일 방송에서 홍장원 차장 관련된 언급들이 있었는데 일단 8월 5일 방송에서는 국정원 조태용 원장이 이 홍 차장을 패싱하고 해외 담당 국장에게 직접 지시했고 그 국장이 홍 차장에게 전달했다라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장이 홍정원 차장에게 얘기했다라는 부분은 국장, 그러니까 담당 국장의 진술이지 홍정원 차장의 본인의 주장이 아니라는 점 바로잡고요. 여기에 관련해서는 이제 홍정원 전 차장은 그런 기억이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바로잡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오혁진 기자가 잘못 얘기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반성하도록 합니다. 예, 성공합니다. 예. 그리고 8월 14일에는 저희 한겨레의 슈퍼스타죠. 김환 기자가 잘못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요. 12월 3일, 24년 12월 3일 그 밤에 홍 전 차장과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통화 시각이 밤 10시 20분이었다라고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개헌 8분 전 상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이건 잘못된 것이고요. 사실관계는 밤 8시 22분, 그러니까 20시 22분이죠. 그리고 밤 10시 53분 이렇게 두 번의 통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또 바로 잡고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 내용 지금 저희가 정리하는 내용 혹시 뭐 더 부연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예, 요거는 바로 잡힌 게. 근데 이거 제가 그 사과나 정정을 요청드린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역시 우리 한겨레가 진실과 공정의 언론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랑말랑하게 갈 분위기는 아닌데 예, 고맙습니다. 사실은 틀린 말을 한 것은 이제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해를 하게 하거나 이게 뉘앙스로 풍겨지는 것들이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당사자가 직접 등판하는 게 전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종합특검의 입장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종합특검의 입장에서의 질문이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 오혁진 기자가 지금 일요시사에 지금 인터뷰가 시리즈로 우리 홍정원 차장과 했던 게 지금 2편까지 나가더라고요. 네, 2편 다 오늘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또 공개를 했대. 예. 장사할 줄 알아요, 확실히 보면. 그 인터뷰가 진행됐던 내용 그냥 좀 네. 개략적으로 한번 좀 정리 한번 해주십시오. 사실 뭐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공개됐던 것들이 많은데요. 근데 약간 저도 이제 뭐 국정원 쪽을 좀 취재를 하면서 종합특검팀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좀 많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 김익현 변호사님께도 여러 차례 연락을 드린 이후에 홍장원 차장님하고도 몇 번 통화를 했었어요. 예. 그 이후에 이제 현안 TF가 어떻고 뭐 CIA 문건이 어떻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순서대로 좀 나열된 기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당사자의 입장을 듣고 그다음 특검팀이 지금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니까 입장 차이가 너무 명확하게 다른 거예요. 예. 대조적이고 그냥 CIA 문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놓고 패싱을 당하셨고 현안 TF는 거기가 뭐 하시는지도 모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현안 TF의 구성도 그리고 예전부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나열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도 차장님께 여러 차례 질문 드렸지만 모르시는 내용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특검팀이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오해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내용들을 좀 정리한 기사였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공교롭게 조태용 전 국정원장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특검 구형은 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나온 판단과 다르게 오늘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가 된 것인데 우리 김익현 변호사께서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위증의 부분과 또 하나는 이제 정치에 이제 국정원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 근데 여기에 홍장원 전 차장하고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죄 취지였지 않습니까? 정보위 보고를 그렇죠. 안 했다는 거, 직무유기 부분이 예. 무죄가 나왔었죠. 그 자세히는 안 들여다봤는데 예. 그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홍장원 전 차장 관련해서 진행되는 건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가요? 홍 차장님이 만약에 기소된다 예. 했을 때 일단은 확인된 거는 비상계엄 당일 그날 홍 차장님이 원장을 독대했다는 점, 독대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고 정치인 체포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상 보고됐다는 점, 예. 그거를 이제 재판부가 팩트로 확정을 했다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국회나 아니면 이쪽에 나와서 이제 위증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점에 대해 양형이 올라간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생각, 그 정도. 저도 보도 보고만 알았기 예, 때문에요. 여기로 이동하면서 봤습니다. 예. 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제 정치 관여에서 국정원법 위반한 거, 위증, 증거인멸은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게 유죄가 아니었던 부분이, 그래서 지금 2년 6월이 나온 거고, 그리고 직무유기. 보고 관련해서 이제 직무유기 혐의는 1, 2심 모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요 대목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 우리 홍정원 전 차장께는 이제 뭐 하나하나 여쭤보려면 시간 뭐 제약이 너무 있을 것 같고 12월 3일 그날 밤 이 조태용 원장과의 독대 이후에 많은 것들이 지금 해석이 되는 영역 아니에요.
이걸 겪은 당사자는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 12월 6일 국회에 나오신 이후에 이 홍장원 전 차장이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와 지금 종합특검에서 기소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의 지난 5월 18일부터죠. 이 이미지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평가를 달리 받으니까.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도 처음에 지난 5월 18일 날 갑자기 나랑 관련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당황스럽고 혹시 내가 모르는 것이 있나 아니면 새로운 부분에 있어서 뭐가 발견이 됐나 하는 적지 않은 부분의 불안감과 당황감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25년에 대한 평가가 2026년에 일어났던 그 사법적인 특검의 결정에 따라서 이게 뭐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갸우뚱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더 마음이 아프고 또 한 4번 정도의 조사를 받고 한 3개월 정도 지나가는 과정에 이거는 내가 하지 않은 일, 내가 지시하지 않은 일 이런 것까지 나에게 책임 지우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이 뭔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좀 알려야겠다라는 어떤 동기부여가 된 것이죠. 옳고 그름은 아직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를 들면 2025년을 생각해 보면 그때 제 앞에는 엄청난 대통령의 권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누누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일종의 모함성 헤드라인까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온갖 그 혼선이나 거짓 모함들이 벗겨지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순간에 2025년에 그 제 이야기를 홍장원 차장 거짓말한 거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아마 이제 별로 없을 겁니다. 어느 정도의 진실이 규명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2026년에 와서 이거 정말 시즌2가 시작되는 건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또 더 많이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아닌 것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5월 18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홍장원 1차장이 입건됐단다. 특검에. 저도 이걸 뉴스로 봤는데 어떻게 전해 들으셨습니까? 특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저도 그 전에 뭐 전혀 그런 얘기 듣지 못했고 일종의 참고인 조사라든가 뭐 관련 사항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던 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5월 18일 점심 때 그 MBC 기자분이 한번 전화 갑자기 왔어요. 그 뭐 언론사에 무슨 기사가 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그 기사를 보고 난 다음에 나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기사 관련된 부분으로 약간 갸우뚱하고 있을 때 한 오후 정도에 종합특검에서 홍장원 차장을 입건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발표를 해서 그 언론을 보고 저도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소환장의 오전까지 특검에서 저한테 특별히 연락을 하거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공지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혐의를 둔다. 그래서 입건을 하고 참고인이 아니라 이제 피의자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한다. 이러면은 당신은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습니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알리지 않습니까? 고지해줘야죠.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으로 종합특검은 지금 피의자를 보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발표된 것처럼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고는 알고 있죠. 그러나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고 하는 게 뭐 살인을 했다거나 아니면 절도를 했다거나 행위 유형이 딱 찝히는 게 아니라 내란의 행위 유형이나 행위 태양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떤 부분에 그 내란의 여러 행위 유형 중에 어떤 임무를 받아서 종사, 어떤 일을 했는지가 특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나 저희가 4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데 4차례 모두 다 형사소송이 법이 정하고 있는 의미에 앞서 말씀드렸던 특정된 그 임무, 그다음에 종사한 행위 이것을 고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는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도대체 어떤 공소장에 어떤 공소사실이 기재될지 아직도 모른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기자분들도 그 도대체 종합특검이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내란 행위의 여러 행위 유형 중에 어떤 부분을 기소할지 나열한 거는 많은데 그 중에 이걸 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고 한다는 건가?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의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흐릿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변론을 하시는 입장에서도 뭐 때문에 기소되는지 모르니까. 그건 뭐 조사받으면서 받았던 질문은 있죠. 질문은 있는데 그 질문에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는 하나의 혐의에 대해서 한 7, 8개의 행위에 대한 질문은 있었어요. 질문은 있었는데 그 7개 행위가 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는 건가? 근데 저희가 의문은 뭐냐면 내란죄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하면 우두머리 그다음에 주요 임무 종사자 부하수행 이런 소위 말하는 리더로부터 탑다운 방식의 국사범입니다. 근데 지금 특검의 수사는 바텀업으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계속 갖고 있는 질문은 피의 사실 특정할 때나
아니면은 저희가 던지는 질문의 핵심은 지금 특검이 조사하고 홍장원 차장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에 있어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뭐냐, 내란 우두머리 지시사항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특정해달라는 거예요. 예. 근데 아직까지 전 특검 입장에서 뭐다라고 고지받은 바가 없어요. 다만 지금 홍장원 차장이 소위 말하면 공익제보자로서 폭로했던 예. 12월 3일의 그날 밤 10시 53분에 대통령의 구두 직접 지시를 통해서 돈이면 돈, 인원이면 인원, 예. 방첩사를 도우라는 거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 정치인들에 대한 위치 추적을 해달라는 딱 세 그렇죠. 가지가 예. 대통령의 직접 지시 순차 지시 사항이었습니다. 예. 그럼 이거냐? 이걸 또 홍장원 전 차장이 수행을 했느냐? 그렇죠. 그건 예. 이제 종사. 아하. 임무는 임무 종사했느냐는 예. 이제 그 다음 단계인 거고, 어허. 대통령 우두머리의 지시가 이거냐? 예. 수사를 받으면서 물었어요. 어허. 1, 2차까지 명확하게 수사팀들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출석 요구서 상으로도 그렇게 특정돼 있지 않았어요. 그냥 내란 피의 사건이라고만 특정했어요. 아니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12월 그 해에 24년 12월 6일에 홍장원 차장을 기억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하나의 쇼크였죠. 뭐 확인이 되는 장면들이었기 때문에 뭐 이재명 잡아들여라, 한동훈 잡아들여라 등등등이 확인되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 기억을 가지고 있고, 지금 2차 특검을 제외한 그 전에 이제 1차 내란 특검에서부터 4개의 기관, 말하자면 이제 공수처가 있었고요. 검찰의 비상겸 특수본이 있었고, 경찰청 국수본의 비상겸 특수단이 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홍장원 전 차장은 모두 혐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종합특검에서 이 내용을 시작을 한 거잖아요.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이게 국정원 압수수색하고 이제 40여 명을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이제 국장급 부서장들을 진술 조사를 참고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홍장원 차장님에 대한 그런 진술이 일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정원에 있는 또 다른 조직원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일부 국장들이 조금 뭐랄까 홍장원 차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 내지는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된 것들 그런 거를 좀 잘못 해석해서 진술한 부분이 좀 있다고 좀 보거든요. 제가 일부 진술 내용도 좀 확인을 하긴 했지만 예. 홍장원 차장님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 사람들이 진술한 내용이 자기 멋대로 주관적으로 좀 해석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밖에 좀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럼 종합특검이 그런 진술을 듣고 그 사리 판단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이 부분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오늘 윤건영 의원이 국정원 관련해서는 윤건영 의원도 뭐 여러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 알려져 있고, 계엄 선포 당시 이제 국정원의 역할 관련돼서 그러니까 실물 문건이 있는 부분들을 공개하는 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 내란에 국정원이 관여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국정원 안에 구성원들은 당시 윤석열 정부 내에 연결돼 있는 이 구성원 누구 원장부터 시작해서 얘기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 얘기들에 대해서 그렇지 뭐 검찰이나 국정원이 내란에 관여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내심 가질 수는 있는 건데, 지금 저는 이 판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국정원이라는 조직과 홍장원이라는 국정원 당시 1차장을 등치시켜 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예. 우리 변호인께서 종합특검의 수사와 관련해서 홍장원 차장이 국정원 수사에 입구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조금 법리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예. 방금 그 톱다운 방식의 수사에 있어서 내란 우두머리, 즉 당시 대통령의 지시라고 하는 부분이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과연 내란과 관계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에서 누가 그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는가. 조태원 원장 비상국무회에 참석하긴 했지만 그 전후와 관련돼서 뭔가 확인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쪽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다만 대통령보다 전화를 받았다. 그렇죠. 뭐 그건 이미 어떤 지시를 받았다라는 예. 걸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했는데 그 종합특검이 보기에는 바로 그게 내란 우두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은 거죠. 다이렉트 소통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하면 지금 4대 사법기관이 그동안 조사한 것처럼, 지난번 내란 특검이 결론낸 것처럼 홍장원 차장이 대통령이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했다라고 하면 국정원은 내란에 개입되지 않은 기관이 되는 것이고 일종의 무풍지대로. 지금 종합특검이 완전히 결론을 뒤집어서 홍장원 차장이 뭔가 개헌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행하려고 했다라고 하게 되면 국정원의 내란 개입 가능성을 이제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첫 스타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스타트 포인트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다일까요? 왜냐하면 지금 그 아까 얘기했던 국정원의 다른 직원들이 했다는 진술, 홍장원 전 차장에게 불리하다는 그 진술은 어떻게 돼요? 홍장원 차장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직원들입니까? 그건 한번 우리 같이 4번의 조사를 우리 변호인께서 다 입회하셨거든요. 예. 그때 느꼈던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불리한 진술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증거 관계 하나씩 분리하면 좀 헷갈리니까 제시 물증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뭐 다이어리 같은 것들. 그렇죠. 예. 이제 앵커께서 아시는 그
다이어리, 그 실무관 다이어리, 예, 예. 이 두 사람이 작성한 2개의 다이어리가 있고 한 3명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질문을 받은 3명의 국정원의 국장 둘과 책임관, 실무관 하나의 진술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홍 차장에게 좀 불리한 진술. 예.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 명의 국장은 그러니까 언론에 나와 있는 방첩사 컨택 구축이라는 워딩과 관련된 홍 차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모 국장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국장의 경우에는 진술 조서에 뭐라고 워딩이 돼 있냐면 방첩사 컨택 구축이라고 하는 그 다이어리, 실무관의 다이어리를 수사팀에서 제시했을 때 그 국장의 조서상 워딩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자기는 홍 차장이 방첩사 컨택 구축이라는 지시를 내렸을 때 위법이라고 생각해서 거부했다라는 진술을 조서에 남깁니다. 그 조서는 저희가 확인했어요. 예. 근데 그 국장은 1급 공무원이거든요. 예. 고위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장은 해당 국에 가면 야전사령관 같은 개념이어서 재량도 많고 그 다음에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독자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의외로 권한이 큽니다. 그래서 그 국에 내려가서 그 해당 실무자에게는 책임관에게는 뭐라고 지시했냐면 이 계엄이 합법이라는 전제 하에서 대통령 포고령에 사실상 부합하는 그런 계엄 하에서 원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문건을 독자적으로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서상에 기재했던 진술과 그 다음에 실제 실무관에게 밝혔던 명령을 내렸던 내용이 모순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진술한 조서상에서는 이제 다이어리 나와서 자기가 불리하게 될 수 있으니까 실제 자기가 조사를 받을 때는 홍 차장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거나 자기의 면피성 발언을 했다는 점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팩트는 홍 차장은 방첩사 컨택 구축이라고 하는 그 수사팀의 맥락에 부합하는 지시를 내린 적은 없습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또 하나가 그 유명한 CIA 계엄 정당한 그렇죠. 메시지를 했던 해외 담당 국장에 보고했느냐 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건 12월 4일 계엄이 종료되고 소위 내란이 종료된 다음 날 아침이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논란이 되고는 있지만 그날 아침에 이제 담당 국장이 그게 용산의 안보실로부터 원장 비서실로 그 문건이 전달됩니다. 그 원장 비서실 전달된 문건은 원장이 1차장 산하의 국장에게 원래는 차장을 통해서 이 지시가 내려가야 되지만 원장이 담당 국장에게 직접 홍 차장 패싱이죠. 스킵인 겁니다. 그래서 직접 이 문건을 CIA 쪽에 전달하는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원장이 직접 국장한테. 근데 이 국장이 수사기관에 나와서 진술한 조서상에 당시 이 보고와 관해서 뭐라고 진술했냐면 원장으로서 직접 지시받았다. 그러나 이제 차장님에게 이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 차장실로 들어갔다. 들어가서 이 원장님이 이러한 지시사항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전달했더니 차장님이 당시에 딴 생각을 하면서 그때 그 유명한 원산을 받았다고 해서 무관심하게 알겠습니다라고만 답변했다는 거예요. 이제 조서상의 팩트는 그겁니다. 저희는 첫째 그건 보고도 아니고 두 번째 원장이 직접 지시한 사항을 차장이 승인하거나 제거할 권한이 있느냐. 바로 집행하면 되는데 그럼 차장이 승인을 거부하거나 제거를 거부하면 집행이 안 되는 거냐.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근데 그거를 특검팀은 보고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 개선에서 홍 차장을 띄우고 있는 겁니다. 그 담당 국장의 진술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건 이제 오 기자님이 이제 탐사 취재를 집요하게 했던 건데 현안 TF 관련. 현안 TF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일반 회사의 과장급 직원이죠. 책임관의 진술이 현안 TF에서 작성된 일부 민간인 명단이 있습니다. 그 명단 현안 TF에서 작성된 혹은 생성된 어떤 그 일부 명단에 대해서 그 책임관이 이 명단 현안 TF에 작성된 이 생성된 명단이 홍 차장의 지시로 했다라고 하는 그 진술이 하나 나와요. 진술이. 근데 그 과장급이거든요. 그리고 2차장 산하입니다. 그거는 1차장 산하가 아니고. 그러니까 왜 그런 진술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지금 알 수가 없는 거고. 알 수 없어서 그때 홍 차장님이 역질문을 해요. 수사팀에게. 첫째, 1차장, 차관급인 1차장이 2차장 산하의 과장급 실무관에게 그런 지시를 직접 지시할 이유가 없으니까 위에 국장한테 물어보거나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 하나. 두 번째, 실제 원 내에서는 2차장이 황원진 차장이지 않습니까? 홍 차장인지 황 차장인지 이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확인해보라. 그렇게 해서 답변한 적이 있었어요. 그 세 가지의 진술이 존재합니다. 제가 지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럼 종합특검이라는 특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라는 어떤 혐의를 두려면
그만큼의 증거가 있을 때 얘기되는 물론이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근데 뭐 통상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국정원이 내란에 가담했다. 근데 이 가담이라는 건 12월 3일 밤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앞단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이 내란에 대한 의지를 가졌을 때쯤 그렇죠. 뭐 자신의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이나 아니면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국정원을 어떤 형태로든 뭐 인사를 통해서든 뭔 통해서든 정보를 취합하고 자신의 필요한 어떤 역할을 시키려고 했다. 뭐 이런 게 거기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체계를 갖춰서 뭐 명령이 같든 지시가 같든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란의 예비 음모 그렇죠. 단계에서의 사전 모의가를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12월 3일 당일이 되겠죠. 왜냐하면 윤석열과 직접 통화를 하셨고 그 통화 이후에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게 이제 정무직 회의라는 것이 있었고 그 이후에 조태용 원장과의 독대. 그 요 상황에서의 뭐 지시 같은 게 주고받은 게 있는 것 아니냐. 등등으로 나눠질 것 같은데 이건 저도 아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 가운데 종합특검이 증거라고 딱 꼽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느냐.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그게 답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저희도 이상하죠. 혐의 사실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기소하겠다는 특검의 칼날에 홍장원 전 차장이 마침내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공익 제보자를 졸지에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내부 국장들의 면피성 진술만 짜깁기 한 것 아니냐는 분노 섞인 지적도 터져나왔죠.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는 사안까지 억지로 꿰맞춰 책임을 덮어씌우려 했던 거대한 프레임의 실체. 이제는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실은 결코 권력이나 거짓 진술 뒤에 영원히 숨을 수 없다는 점을 이번 인터뷰가 여실히 증명하고야 만 것입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